네. 자, 이런 조치들을 본인이 할 수도 있었는데 네. 아쉽지는 않으십니까? 아 저요? 예, 특검 아 저는 후보인데. 뭐 시원섭섭합니다. 시원섭섭합니다. 제 숙제를 옆에 사람이 대신 해주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. 네. 한동수 검사장님은 이제 네. 조국혁신당에서 네. 내란 특검으로 추천을 그렇죠. 했었고요. 네. 한동수 검사장님은 윤석열 감찰 당시에 가장 제가 이제 그 한동수 검사장님을 조사를 했었죠. 네. 판사 사찰 문건 제보를 해주셨던 분이고, 어. 그래서 윤석열 검찰과 가장 잘 싸워주셨던 분이다. 제가 존경하는 법조인 선배이시죠. 아 제가 존경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고요. 저 이제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또 인사권자가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그 분들이니까 일단 현 시기에서 기대를 지금 가지고 조특검에 지켜봅니다. 대해서 혹시 약간 우려하시는 바나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. 본인도 네. 후보였으니까. 네네.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기대하고 또 이렇게 지켜보는 또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거에 이제 그 용산 참사 그때 유족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, 철회 의견들을 표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또 한편으로 또 윤석열하고 일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또 기본적으로 뭐 그런 우려는 많이 네, 보이는데. 그런 점들은 항상 또 경계하고 네.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적절하게 또 해야지 또 바른 방향으로 더욱 잘 갈 수 있지 않을까. 박수도 치지만 계속 그렇죠. 우려도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현 단계에서 그렇습니다. 현 조은석 단계에서. 특검이 윤석열 이 검찰 그 특수들하고 또 친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통솔력을 완전히 뭐 상실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검찰이 어쨌든 동아줄로 조은석 특검이 지금 어쨌든 특검을 하면서 또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힘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줄을 설 수도 있지 않을까. 네네.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국면에서 어쨌든 거기다가 좀 검찰이 의견을 좀 내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런 힘을 좀 가지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다. 그런 좀 우려는 있는데 조은석 특검이 이문정 검사가 뭐 푸르쿠르 네네. 임의로 뭐 사람 뭐 임의로 침대에다 침대에 발 발 자르는 이런 사람이다 네. 이렇게 비유한 적도 있듯이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발들을 자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성과는 낼 것이다. 그래서 좀 수사 지켜볼 기술에 필요가 대해서 있다. 의심하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듭니다. 없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그 이제 다만 하나 이제 근본적인 전제 조건 그 우리의 그 밑바닥에 이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. 21대 국회에 대해서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 내지는 좌절 그러한 지점에서 이제 그 검찰의 어떤 수사 네. 것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 국민들이- 시절의 네, 실패에 대해서 검찰개혁 아주 실패에 종합적인 대해서 요소가 있지만 그렇죠. 과연 이 특검을 통한 어떤 검찰의 수사들이 그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서 검찰 개혁 입법들을 유보되거나 또 좌절되는 그런 그렇게는 안 될 근본적- 것 같아요. 그것만 확고하다면 또 여러 가지 조금 그러니까 더 이제 조은석 특검이 검찰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이 그런 우리가 수사 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막 그 목소리를 가지게 되면서 그래서 검찰은 존치돼야 돼. 예. 수사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또 막 성과를 내고 이러면은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나 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막 국민들이 막 이렇게 수사 잘한다고 검찰을 응원했던 그런 국면으로 또 본인들은 기대를 하겠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. 저도 그건 안 네네. 돼요. 불가능할 것이다. 그 이런 부분에 생각이 이제 들죠. 확고한 믿음이 또 확인되고 공유되는 그런 지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이전 민주정부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한 걸 눈여겨봤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다시 갈 리는 없다고 봐요 저는. 네네. 네, 이번에는. 국민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런데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믿어봅니다. 네, 근데 어제 이제 그 노컷 뉴스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제 이게 검찰발일 거예요. 자기들이 그 민정수석 없이 검찰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 남부지검장의 중앙지검장설 뭐 이런 것들을 흘리더라고요. 그리고 뭐 성상원 그 중앙지검 1차장 검사 과거 그 당시에 그 송경호 당시인가요? 그래서 친윤들. 친윤들 뭐 검찰국장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. 저 보도는 굉장히 우려스럽다. 왜냐하면은 그 신인석 검사장은 뭐 현동수 검사장님 또 잘 알다시피 찐윤 검사이고 그리고 과거에 박연차 수사를 했던 한명숙 네. 뭐 그 또 뇌종양이 예, 했는데 했던 그런 고소가 검사이고 불가 의견 냈죠. 그러니까 검찰이. 신흥석 검사장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 수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제 언론에 계속 뭐 나오기는 하지만
하지만 뭐 김건희 소환이라든가 이런 수사 안 의지는 하고 좀 있죠.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. 만일에 뭐 저런 검토 자체도 안 되고 있을 거지만 저렇게 그 신흥석 검사장이나 친윤 검찰들이 다시 이 득세하는 이렇게 되면은 다시 제2의 윤석열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어느 순간 뒤통수. 네, 네네. 성상원 검사장은 그 윤석열 감찰 보복 수사를 지휘했던 그런 검사장이기 때문에 네. 검찰국장이라는 건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모두 쥐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직이기 때문에 검찰국장이 성상원 뭐 어떤 친윤이 거기를 장악하게 된다면 윤석열 검찰 세력이 전부 다 다시 검찰을 다시 장악하게 되는 우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그런 있구나. 부분들은 좀 저 보도 자체는 좀 우려스러운데 저건 아마 검찰발 자기들이 그냥 희망사항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검찰발 하는 언론 생각이 플레이일 수도 있고. 듭니다. 네, 같은 네. 취지에서 이제 생각들을 같이 좀 공감하는 지점이 있고요. 좀 뭐 감찰부장을 하면서 이제 인사 정보라든가 그 성향이라든가 한 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. 그 뭐 지금 민중기 특검하고 이제 특검보하고 파견 검사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보도된 바로 대비를 해보면 민중기 특검은 신속하게 그 특검보들을 활용하고 또 임명하고 추천하고 또 비교적 비교적 민정기 이렇게 특검은 이제 판사 출신이라서 좀 아시겠습니다. 네네네 알죠. 네. 어떻습니까? 네, 아주 의지도 있고 그리고 뭐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과 법조 테니스 대회에서 그 테니스를 같은 팀에서 했는데 그때 우승하시더라고. 그 승부의 호흡에서 듀스 같은데도 그 어깨 뭐 이렇게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인 그 공격을 승부욕이 해서 강하다. 승부욕이 강한 것이 아니고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침착하게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위축되거나 그러한 점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테니스가 건강하시고요, 소원될 줄이야. 체력도 좋으시고 네, 우리가 많은 이제 경험이 있으십니다. 그 민중기 특검 처음에 이제 판사 출신이셔가지고 조금 검사 출신이 낫지 않아 수사하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특검보 인선을 아주 잘하셨다. 그래서 네네. 그 특검보에 들어간 검사들이 네네. 그 특수 두 사람의 남자 검사는 이제 저희 동기이고 특수 검사이긴 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그 제대로 그 기용되지 못하고 나갔거든요. 안 묻었거나 덜 그러니까 묻었구나. 윤석열 자기 식구들이 아닌 거예요. 특수이긴 그렇구나.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. 이제 특수를 결을 좀 잘 봐야 돼요. 그래서 윤석열 자기 식구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친윤 검찰들은 그 기용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기랑 이렇게 뭔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등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잘 골라서 수사를 결대로 제대로 할 사람들을 좀 고르셨다. 네. 그리고 그 여자 오정희 그 검사도 부장 검사도 그 검찰 내에서는 여자 검사 중에 수사 잘했던 검사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아마 이 김건희 특검이 가장 먼저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기대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건희 특검은 지금 도이치모터스 수사 다 끝났다.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김건희 소환만 하면 된다고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는데 어제 보도 보고 하니까 지금 고검에서도 자기들이 막 이제 기소할 하겠다고 뭐 김건희 소환하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. 마치 무슨 이제는 직접 뭐 과거에는 증거가 없어서 기소할 수 없었고 이제는 증거가 뭐 무슨 뭐 녹취가 나와서 기소할 수 있는 것처럼 플레이를 하던데 그게 아니고 원래 다 과거에도 기소가 가능했고 근데 이창수 등등이 기소를 안 했던 거고요. 그리고 이제는 뭐 고검에서 재기소하면서 수사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공범들 재판이 다 끝났고 당연히 가능하다.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김건희 도이치부터 구속해가지고 수사 진행하면은 성과를 충분히 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면담들을 주로 쭉 하시더라고요. 뭐 고검도 가시고 중앙지검도 가시고 또 금감원도 가시고 근데 그 코바나 관련해 가지고는 네. 서울중앙지검 그 4차장 했던 김태훈 차장검사 지금 물 먹고 어디 가 있습니다. 그 검사가 코바나 컨텐츠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는 가장 잘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면담이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김태훈 전화하세요, 빨리. 차장검사를 면담하셔서 코바나 컨텐츠 수사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으신다면 거기서도 성과를 내실 수 있다. 이것은 코바나 컨텐츠 후원은 윤석열 뇌물하고도 직접 관련성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윤석열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것이다.
그런 말씀드립니다. 두 가지 말씀. 특검들은 박원정 의원에게 두 가지-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. 네,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거기에서는 도시모터스 사건은 구속영장 청구가 당장 임박하다 그런 가능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라도 할 이해되고요. 수 있는 네네, 정도인 것 네, 같은데 아주 보니까. 임박한 지점이고요. 또 한편으로 이제 직무유기 관련해서 언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기회는 텐데. 빨리빨리 돌아올 겁니다. 네네네. 두분 그 빨리빨리. 직무유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살펴본 지점이 있고 또 아까 조은석 특검 관련 구성 검사들에 대해서는 단순한 강한 검찰주의자 이상으로 윤석열 그 정권에서 발탁 승진된 그런 검사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같은 지점들이 좀 있고 뭐 잘 아시겠지요. 그 지점이 또 하나 있고 또 지금은 이제 청사 문제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사무실 그 지금까지 이제 수사 상황들과 이런 것들이 언론에 가장 유출이 잘 된 곳은 대검과 서울 고지검이거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전히 그 수사 상황 우려가 유출들이 우려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들은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수사 담당자가 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할 지점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한편 특히 검찰에 대한 그 수사 정보들은 좀 새어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도 같이 쓰고 같이 지나가면서 잠깐이라도 만나면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. 알던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니까. 조은석 특검한테 식당에서 같이 검사들이 먹고. 줄줄이 가서 인사를 할 거예요. 아마. 그러니까요. 예. 그런 지점들은 좀 우려가 그 돼요.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계해야죠. 거예요. 예. 자, 그런 거는 이제 그래서 우박이라고 한답니다. 우려 섞인 박수를 보내고 있다고. 자, 네네.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. 이명현 특검 예, 예. 특검보 추천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네네. 그 군 법무관 출신들만 보시지 말고 네네. 검찰 출신들 중에서 수사 잘하는 검사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검찰 출신 중에 수사 능력이 좀 있는 사람들도 같이 좀 보시자. 보셔서 같이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. 자, 특검들은 다 박원정 의원님한테 연락해야 됩니다. 네. 검사들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윤석열이 얼마나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, 박수 연락하시고. 검사장님도 잘하십니다. 네. 네. 자, 두 분은 이 특검이 계속되는 날 앞으로 계속 나오실 일이 많을 겁니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